중성자별은 초신성 폭발 이후 중심핵이 급격히 붕괴하여 형성되는 극도로 밀집된 천체입니다. 이는 우주에서 블랙홀 다음으로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는 천체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중력을 발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성자별의 반지름은 약 13km에 불과하지만 그 질량은 태양의 약 1.4배에서 2배에 이릅니다. 중성자별은 블랙홀과 함께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천체 중 하나로 그 질량과 밀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일상에서 익숙한 물체인 각설탕 하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설탕 하나는 보통 4-5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가벼운 무게로 손가락으로 쉽게 들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전혀 부담이 없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각설탕 하나가 중성자별의 밀도를 그대로 가진다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중성자별의 밀도는 약 세제곱미터당 5.9 곱하기 10의 17승 킬로그램으로 이는 지구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원소인 오스뮴보다도 수십조 배나 더 밀집된 상태입니다. 오스뮴은 지구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금속 원소로 밀도는 약 세제곱미터당 22,590kg에 달합니다. 이는 중성자별과 같은 극한 환경과 비교할 때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물질 중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중성자별이 얼마나 무거운지 비교를 위해 중성자별의 밀도로 압축된 각설탕 하나가 있다면 그 무게는 약 50억 톤에 달할 것입니다. 이 무게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인공 구조물 중 하나인 중국의 만리장성 전체의 무게와 맞먹는 수준이며 뉴욕시에 있는 고층 빌딩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밀집된 물질은 지구상의 어떤 것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밀도를 가진 각설탕 하나를 지구 표면에 놓는다면 즉시 땅을 뚫고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이는 중성자별 물질이 일반적인 상태의 원자 구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성자별 내부에서는 강력한 중력과 핵력에 의해 원자핵이 극도로 압축되어 있으며 원자 자체가 사라지고 순수한 중성자로 이루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밀도를 고려하면 중성자별의 물질이 지구상의 환경에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로 자연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성자별의 물질을 연구하는 것은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에너지 물리학과 중력 이론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 표면에서는 강력한 중력장이 형성됩니다. 표면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10의 11승배에 달하며 탈출 속도는 초속 15만 킬로미터로 이는 빛의 속도의 2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성자별에 가까운 물체는 엄청난 중력에 의해 쉽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성자별은 대부분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성자들이 양자역학의 파울리 베타 원리를 통해 붕괴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두 개의 동일한 페르미온이 동일한 양자 상태를 차지할 수 없다는 원리로 이 원리 덕분에 중성자별이 내부 붕괴를 피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성자별 내부에서는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중성자를 형성하는 역베타 붕괴 과정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내부 물질이 대부분 중성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성자별은 형성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일부는 빠르게 회전하거나 강한 자기장을 띠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정 중성자별은 펄사로 관측되며 전자기 복사를 주기적으로 방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쌍성계에서 동반성을 가지는 경우 강착 과정을 통해 X선 방출원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성자별은 극도로 높은 밀도와 강한 중력, 그리고 특이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물질이 극도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성자별의 전체 밀도는 태양의 밀도보다 약 4.1 곱하기 10의 14승배나 더 높습니다. 내부로 갈수록 압력이 증가하면서 밀도도 커지고 중심부에서는 더욱 증가합니다. 이 정도 밀도는 원자핵의 밀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일반적인 물질의 개념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중성자별의 표면 온도는 약 60만 도씨 정도로 측정됩니다. 이는 태양의 표면 온도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뜨거운 온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성자별은 서서히 식어가며 수백만 년이 지나면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성자별은 극도로 높은 밀도와 강렬한 온도를 갖고 있는 천체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극한 환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밀집 천체가 존재하며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질량에 따라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과 같은 밀집 천체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가벼운 별들은 최후의 백색 외성으로 남고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하게 됩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들이 수명을 다한 후 남는 잔해입니다. 별의 핵융합이 종료되면서 외곽층이 날아가고 남은 중심부가 자체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작은 크기의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때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인 전자 축대합이 중력을 지탱하여 더 이상의 붕괴를 막습니다. 백색 외성의 질량은 보통 태양의 1.39배를 넘지 않으며 크기는 지구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그 밀도는 매우 높아서 한 숟가락만큼의 백색 외성 물질이라도 지구에서는 수톤의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식어가고 결국 완전히 식어 암흑의 상태가 됩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백색 외성이 아닌 중성자별이 됩니다. 별의 핵이 초신성 폭발을 거치면서 극도로 압축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별의 중심부는 순수한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별로 변하게 됩니다. 중성자별 내부에서는 강력한 중성자 축태합이 중력을 견디며 일부 중성자별은 빠르게 회전하면서 강한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이런 중성자별은 펄사로 관측될 수 있으며 매우 빠르게 회전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전파를 방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성자별보다 더 무거운 별들은 중성자 축태합조차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블랙홀로 변하게 됩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하여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로 중심부에는 이론적으로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이 형성됩니다.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경계를 가지며 이 경계를 넘으면 어떤 물질도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최소 질량은 약 5태양 질량으로 추정되며 중성자별과 블랙홀 사이에는 쿼크별과 같은 가설상의 천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관측된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별이 진화한 후 어떤 밀집 천체로 남을지는 그 초기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백색 외성은 비교적 가벼운 별들이 형성하며 중성자별은 더 무거운 별들이 초신성 폭발 후 남긴 잔해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별들은 중력 붕괴를 견디지 못하고 블랙홀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천체들을 연구하며 우주의 본질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있으며 특히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연구를 통해 중력과 양자 물리학의 경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매우 무거운 별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한 후 형성되는 밀집 천체입니다. 보통 태양보다 8배 이상 무거운 별이 진화하면서 핵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내부에서 더 이상 핵융합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내부 압력이 감소하면서 중력에 의해 중심부가 급격하게 붕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이 발생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별의 외곽층이 우주로 날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별의 중심핵은 붕괴하면서 더욱 밀집된 상태로 압축되는데 중심핵의 질량이 찬드라 세카르 한계 약 1.39 태양 질량을 초과할 경우 전자 축태합이 중력을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중성자가 형성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중성자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심핵 내부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여 55 켈빈 이상에 도달하며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철 원자핵이 붕괴하게 됩니다. 이 붕괴 과정에서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져 중성자가 되며 동시에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가 방출됩니다. 중성미자는 질량이 거의 없는 입자로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지며
전체 초신성 폭발의 에너지 중 대부분이 중성미자로 방출됩니다.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심핵은 중성자 축퇴합에 의해 더 이상 붕괴하지 않게 됩니다. 중성자 축퇴합은 중력에 저항하는 힘으로 일정한 한계까지 중력 붕괴를 막아 중성자별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나 만약 중심핵의 질량이 약 3태양 질량을 초과하게 되면 중성자 축퇴합조차 중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별은 중성자별이 아닌 블랙홀로 변하게 됩니다. 중성자별은 형성 직후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이는 초신성 폭발 이전의 별이 가지고 있던 각 운동량이 보존되면서 작은 크기의 중성자별이 훨씬 빠르게 자전하게 되는 원리 때문입니다. 어떤 중성자별은 초당 수백 개 이상 회전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만약 중성자별이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면 전자기파를 방출하여 펄사로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성자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어가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초기에는 표면 온도가 수십만 켈빈에 달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열을 방출하며 점차 냉각됩니다. 그러나 중성자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높은 압력과 밀도로 인해 특이한 물리적 상태가 유지되며 이로 인해 초유체 상태나 초전도 상태의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성자별은 초신성 폭발 후 중심핵이 극도로 압축되면서 형성되는 천체로 엄청난 밀도와 강한 중력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량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블랙홀로 변하게 되므로 중성자별과 블랙홀 사이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중성자별의 구조는 일반적인 항성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엄청난 중력과 밀도로 인해 물질이 극한의 상태에 놓이게 되며 표면에서 중심부까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표면은 단단한 원자핵들로 이루어진 얇은 껍질, 즉 지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지각은 두께가 약 몇 킬로미터 정도이며 철 원자핵과 기타 무거운 원소들이 매우 촘촘하게 압축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표면 지각은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매우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각 아래에는 전자의 바다가 존재하며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중성자별의 자기장과 전기자적 성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각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과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원자핵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물질이 더욱 밀집된 상태로 변합니다. 중성자별의 중간층에서는 중성자가 점점 더 많아지며 원자핵이 붕괴하여 자유중성자가 생성됩니다. 이 영역은 중성자와 전자 그리고 약간의 양성자가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며 원자핵이 거의 사라지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중심부로 가까워질수록 밀도는 더욱 증가하며 중성자들이 초유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유체란 마찰 없이 흐를 수 있는 상태로 중성자별 내부에서 이러한 성질이 나타날 경우 내부 물질이 저항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성자별이 회전할 때 이상적인 유체 운동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중성자별의 중심부가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상태로 변할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성자들은 서로 강하게 결합하여 별의 구조를 유지하지만 중심부의 극한 환경에서는 중성자들이 개별 입자가 아닌 더 기본적인 쿼크 입자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성자별의 중심부는 우주 초기의 상태와 유사한 형태의 물질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중성자별의 표면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10의 11승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표면에서 벗어나려는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에 가까운 탈출 속도를 가져야 하며 이로 인해 중성자별에서 방출되는 빛조차 중력적 적색 편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강한 중력은 별의 표면을 극도로 매끄럽게 만들며 지각의 표면 변화도 거의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중성자별 내부에서는 전자기적 상호작용과 강한 핵력이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초전도 상태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초전도 상태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중성자별 내부에서 발생하는 강한 자기장과 결합하여 독특한 전자기적 성질을 띨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형성 직후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에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별이 폭발하기 전에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초신성 폭발 후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모으면 더 빠르게 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부 중성자별은 초당 716회, 즉 분당 43,000회까지 회전하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을 밀리세컨드 펄사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어떤 중성자별은 짝별에서 물질을 흡수하면서 점점 빠르게 회전하게 되어 초당 1000회 이상 회전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중성자별의 회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느려지게 됩니다. 이는 자기장이 강한 중성자별이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회전 속도가 감소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펄사라고 불리는 중성자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펄사는 마치 우주의 등대처럼 일정한 주기로 강한 전파를 방출하며 지구에서 맥동하는 신호처럼 감지됩니다. 펄사는 1967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과학자들은 펄사가 중성자별의 자기장과 회전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태양의 수천억 배에 이를 정도로 강력하며 이 강한 자기장이 회전하면서 전자기 복사를 생성하여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이러한 전자기 복사 빔이 지구를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주기적인 전파 신호로 이를 감지하게 됩니다.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단순히 강한 것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중성자별은 일반적인 펄사보다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을 갖게 되는데 이를 마그네타라고 합니다. 마그네타는 일반적인 중성자별보다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으며 강한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자기장은 중성자별 표면의 원자를 분해하고 강력한 자기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